선교 140주년을 맞아 교계 대표자들이 모여 한국교회 초기 선교 정신을 재조명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2027년 개최될 민족복음화 대성회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기동미술작가 최승주 화백을 초청해 사순절 묵상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17년 굿TV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발행한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4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2019년 설립돼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온 다음 세대 선교회가 40일간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조차 연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계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정신을 재조명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년.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현재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기독교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부터 개혁하자며 시작된 나부터 캠페인에서 선교 140주년을 맞아 민족의 친구로 걸어온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우리 사회가 확정 편향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의 파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또 기독교가 힘을 지고 아름답게 건설되어야 될 미래의 그 시점의 눈으로 140년을 보고 오늘 보자고 하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 피터 언더우드 박사를 비롯해 총신대, 장신대 총장 등 교계 대표자들은 한국교회가 140년 전 선교사들이 전해온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전국에서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무슨 마음이 드실까? 당신이 뿌린 씨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왕성하게 열매 맺는 것 같이 보였던 한국교회. 요즘의 한국교회를 보는 선교사님의 마음은 찢어지실 것 같아. 4개 교단 신학대학 교수들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름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선교사들의 희생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국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자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동역자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맥켄지 선교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교회 성숙과 갱신을 위한 소중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맥켄지의 이러한 성육신적 삶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교적 본질은 아닐까요? 장신대 박경수 교수는 과거 선교사들의 연합운동을 언급하며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신은 통합과 화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교단이 왔기 때문에 교파 신앙이 우리 한국에 이식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활동이 잘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형제를 보여주는 것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한국 사회의 호감도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초기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연합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신학자들. 이들은 예배의식, 교회정치, 신앙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선 과거 연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복음화 과정에는 평양 대부흥과 민족복음화 대성회 등 대형 집회 영향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2027년은 평양 대부흥 120주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2027 민족복음화 대성회 준비를 시작하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을 겪으며 성장의 원동력을 얻었고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등 수백만 명이 모인 대형 집회를 거쳐 커다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기념해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는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맞는 2027년 8월 15일 2027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최근 발대식을 갖고 대성회 개최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교를 맡은 민족복음화 대성회 대표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최근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혼탁한 것이 안타깝다며 나라를 위해 회개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과 다툼과 대립은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 되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어 회개와 기도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운동으로, 기도운동으로, 성령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이태희 목사는 2027 민족복음화 대성회 추진을 선포하며 갈라진 교파들이 하나돼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시작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본부는 다음 달부터 2026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부흥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202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의 복음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사순절 묵상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화해 그림으로 그려온 기동 미술작가 최승주 화백을 초청해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그림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작품 왕관 시리즈까지 사순절 묵상 전시회 소식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온화한 표정의 예수님, 자녀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 등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이 그림에 담겼습니다.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에 맞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에서 주관한 사순절 묵상 전시회 현장입니다. 전시된 32점의 작품은 기동미술작가 최승주 화백의 그림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제가 이제 만나고 제가 느끼고 일상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그리지만 사실 저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사순절 전시회는 그림 속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왕관 시리즈 그림은 예수님과 내가 번갈아 주인이 되는 우리의 내면을 겹쳐진 왕관으로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주로 아크릴 물감을 덧칠해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관람객들이 보다 입체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최화백은 이곳을 찾게 될 이들에게 사순절 묵상의 정점인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나 가장 강력한 역설의 힘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인간의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연약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 안에서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함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예수님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강하게 이제 이미지로 남고 인식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담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로비에서 부활주일인 4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2017년부터 발행한 주간 종합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4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뉴스를 선보입니다. 디지털 시대 환경과 뉴스 소비 방식 변화에 발맞춰 3월 말로 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보다 쉽게 뉴스를 전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뉴스레터는 한 주간 기독교를 비롯한 사회 이슈를 종합하며 동성애 등 사회 문제를 기독교 관점으로 심층 취재한 기획 뉴스도 제공합니다.
또 개간지인 굿뉴스를 온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며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구독 신청은 데일리 굿뉴스 홈페이지 알림창에 있는 QR코드로 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2019년 설립된 다음 세대 선교회가 밤에 뜨는 별 집회를 40일간 진행합니다. 밤에 뜨는 별 집회는 코로나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2020년 다음 세대의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집회는 전국으로 확장돼 매년 120여 교회와 단체가 자비량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우울한 사람 너무 많고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1박 2일, 3일 집회도 좋지만 한 40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또 온라인에 저희들이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온라인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이걸 알고 1년 뒤에 따라오는 분도 있고. 교회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찬양사역자 강한별,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 기프티드 찬양팀 등이 나서 40일간 매일 다른 설교자와 찬양팀이 예배를 섬깁니다. 7째 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마른 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그 목소리를 찾고 계세요. 저는 그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회는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저녁 8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지역 목회자들로 구성된 찬양하는 목자들의 사역이 지역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93년 창단해 찬양을 매개로 초교파적 연합을 이루며 지역사회를 섬겨온 찬양하는 목자들은 그간 자선음악회와 선교후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박창건 대표회장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제주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찬양하는 목자들 총무인 이상구 목사는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된 제주 중보기도단과 협력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모임이 우리만 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다음 세대들을 세웠어요. 재중단이라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 5년 정도 후배 목회자들을 함께 모여서 그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모습을 이제 함께 이루어가죠. 찬양하는 목자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찬양 연습과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목회 사역에 새로운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늘푸른 교회에서 이사회와 함께 제2대 총본부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2014년 설립한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순복음 금정교회 윤종남 원로 목사가 초대 총본부장을 역임하며 지난 10년간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초교파적 전도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 엄정길 대표회장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부산 전체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계연합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박은수 신임 총본부장은 앞으로 부산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열정, 부산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런 것을 많이 본받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운동 20년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앞으로 부산의 전도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계획 중이며
특히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란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연금 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2.2%, 12월에는 2.1%로 2%대를 유지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1.5%로 0.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직접 타격을 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3.3%에서 3.1%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이 높아진 무역 장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 만에 43배나 급증했습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지난해 37,688g으로 885g이었던 2020년에 비해 약 43배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으며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은행 금통장 잔액이 사상 첫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최근 9,5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세계 은행 잔액이 9,500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격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제금 가격은 최고가를 경신했고 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첨예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과 최고위급 인사들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 부과로 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급 논의가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아크햄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3,562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19만 8,109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과 6만 1,245 비트코인을 보유한 영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건 최근 라자루스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를 해킹한 이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현지 시간 17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400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 약 63조 원 규모로 지난해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의 2배에 달합니다. 칼라스 이니셔티브란 별명이 붙은 이 계획은 포탄과 방공망 등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우선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립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훈련과 장비 제공 등 비살상 지원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가 중산층 가정에 등록금과 수업료 면제 등 대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7일 CNN 등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겐 등록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면제하며 각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때늦은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 목요일인 모레에는 온화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와 사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그리스도인의 솔선수범을 위해 구성됐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겪는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먼저 화합의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